우리 후보님께서 무라딘, 우리 건진법사가 프로드, 팜토르 콤보로 그냥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찰떡궁합으로 느껴지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건진법사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는 법사까지 등장을 해요. 대한민국에 법사가 있나요? 우리가 법사하면 이 판타지 게임에나 나오는 뭐 이런 직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불교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법사라는 직책이 실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판타지 세계관에 있는 마법을 부리는 직업, 이걸 법사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뭐 기사, 법사, 궁수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분류가 되죠. 캠프에 건진법사라는 분이 인사에도 참여하고 메시지 관리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진도 나와버렸죠. 일단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꽤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후보님과 법사 잘 어울려요. 시사건건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성분들은 카오스라는 게임을 좀 아실 텐데 우리 후보님께서 무라딘, 우리 건진법사가 프로드, 팜토르 콤보로 그냥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찰떡궁합으로 느껴지기는 하네요. 우리 여사님께서도 내가 도사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녹취록에서도 내가 웬만한 무속인들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무속 신앙을 정말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순실이 누나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순실의 누님의 오방랑, 이게 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순한 맛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아주 매운맛이에요. 일단 우리의 후보님의 사모께서 필드의 선수로 뛰시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논란이 생기자 일단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선거 캠프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도 없다, 이 세계일보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일축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대본부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해산을 많이 할까요? 한번 선대위를 전부 다 해산하더니 이제는 문제가 생긴 우리 법사님이 계신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503 누님의 해경 해산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문제가 생기면 없애버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보님은 청와대 제2부속실도 없애버린다 그러고 건진법사님이 계신 곳도 문제가 되니까 해산시켜버리고 그냥 없애는 쪽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윤핵관 지금 사라졌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윤핵관의 실체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을 뿐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된다고 해서 우리 법사님의 영향력이 아예 없어질까요? 이것도 의심스럽기는 하죠. 참 재미있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모님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밑바닥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선거는 아마 그냥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눈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김혜경 여사가 기자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하던 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 정경심 교수가 법사 같은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너무 분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미 이 건은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건입니다.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녹취록 안에 들어있었던 선거법 위반, 이건 발빠르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겠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다수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제발 똑같은 룰 안에서 경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뭐. 우리가 언제 쉬운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언론과 검찰, 기득권들,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왔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녹취록 공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밑바닥의 움직임은 조금 느껴져요. 이번 녹취록 공개는 확실히 여성들에게 임팩트가 강하게 온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 피셜 아줌마들 네트워크에서의 분위기 너무 싼 티가 난다.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빵 터진 한마디. 동네 언니 중에 저런 언니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시원시원하잖아요. 말투가 그냥 싼 티가 나면서 시원시원하니까 동네에 저런 언니 있으면 아주 인기 만점이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너무 싼 티가 나니까 별로다. 여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는 법이겠죠.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선거운동.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 양 후보가 TV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27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 측이 날짜를 바꿨어요. 31일로.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31일이 손 없는 날이래. 27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이것도 무슨 날을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무속의 힘!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